자, 이번 강의는 OSD 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AD 보드는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모니터 쪽이나 아니 TV SMPS, 즉 립스 보드를 보면, 그죠? 그냥 전기를 넣으면 어떤 동작이 돼서 5V, 12V 그게 나오겠죠. 근데 AD 보드는 어떤 우리가 그 온 버튼,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켜지는 게 아니라 항상 소프트웨어, 그 펌웨어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AD 보드에 보면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그래서 그 온 버튼을 누르면 온 시그널이 MCU 안에 들어있는 MCU 안으로 입력이 돼서 그 안에 운영체제가 그 신호를 연산을 해서 그 온 신호를 갖다가 어딜 주냐면은 인버터 쪽, 즉 형광등을 켜지게 할 수 있는 스위칭 신호를 주는 거고요. 또 패널에 5V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패널 스위칭 5V를 켜주기 위해서 스위칭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게 누가 한다? 바로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D 보드에 있는, 그죠? AD 보드에 있는 MCU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전면에 이 OSD 버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신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AD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MCU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연산을 해서 신호를 갖다 어떤 회로에 주는 거죠. 그래서 OSD 보드는 뭐냐면 사용자가 그 OSD 버튼을 누르면 MCU와 공조해서 모니터 전반적인 그 전자 회로를 갖다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바로 OSD 보드다. 그래서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약자를 써서 OSD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펌웨어라는 운영체제가 받은 신호를 연산을 해서 그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보드죠. 만약 OSD 보드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전기를 전원을 끄고 싶다. 화면 밝기를 좀 밝게 하고 싶다. 사운드 소리를 사운드 칩이 내장된 AD 보드 같은 경우는 소리를 좀 작게 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다가 누르게 되면 신호를 갖다 조정을 해서 그 OSD를 이 안에 있는 펌웨어를 컨트롤하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OSD 보드는 크게 없어요. 보드들이 보면 보통 보면 이렇게 기판에 저항이 없고 그냥 이렇게 버튼들만 있는 게 있고요. LED 버튼은 우리가 어떤 동작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여기다 이게 저항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전압 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OSD 버튼에는 보통 3V가 공급이 됩니다. 전압이.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이 저항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콘덴서도 하나, 세라믹 같은 콘덴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죠? 이런 것들은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요걸 양복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OSD 보드 쪽에서 고장은 뭐냐면 이 버튼 불량입니다. 버튼. 그죠? 버튼이 좀 저가형 이런 형식을 쓰기 때문에 버튼이 불량해지면은 누르게 되면 신호가 안 가니까 MCU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 AD 보드 안에 있는 MCU 안에 이 펌웨어가 들어가 있죠.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운영체제가. 그죠? 얘가 손상이 되어도 인식 못하지만 얘는 정상인데 이 버튼이 이 접점 불량이라서 눌러도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파워 버튼을 눌렀더니 아예 전원도 안 켜주고 그래. 그래서 이 꼭 펌웨어 불량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리할 때는 뭐냐면 버튼부터 양구 측정을 해야 되겠죠. 저항이 이렇게 달려있다 이런 거 쓰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저항을 그저 테스터기를 한번 재봐야 되겠죠. 이 정상적인 규정치 값이 나오는지. 근데 대부분이 보면 수리하다 보면 이 버튼 불량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쪽 데스크탑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보통 보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많이 만지는 곳에 불량이 많습니다. 우리 데스크탑 노트북도 보십시오. 어디를 제일 많이 쓰죠? 바로 USB 포트 많이 쓰죠. 버튼 많이 쓰죠. 제일 고장이 많이 납니다. 또 많이 쓰는 분 노트북에서는 어디에요? 그죠? 아답터 DC잭 많이 쓰잖아요. 꽂았다 뺐다 힘 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꽂아가지고 PCB 쪽에 그 DC잭이 플러그가 부러진다든가 아니면 PC 패턴이 들고 일어난다든가 그거는 불량이 많이 난단 말이죠. 사람이 제일 많이 만지고 그지 관리하는 곳에 불량이 많이 난다. 그죠? 우리 사람은 어디가 제일 많이 고장납니까? 다리 걷는데 많이 쓰잖아요. 이 관절이 많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 불량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로들은 크게 없어요. 왜 보면 별거 없죠?
그죠? 자, OSD 쪽에서 버튼 분량이 많으니까 버튼 양부 판별을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비실장 상태, 즉 탈거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스위치를, 그죠? 이 테스트하기를, 그죠? 이 저항 모드로 놓고, 그죠? 지금 이게 누르기가 골치 아프니까 양쪽에 대고 이 일자 드라이버로 꾹 누르게 되면, 그죠? 누르는 순간 0.15ohm이 나오면 정상이죠. 누른 상태에서 재면 0.6V 나오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안하고 그냥 부자 모드로 놓고 눌려서 삐 가면 정상, 아니면 정상. 더 정확한 방법은 저항 모드로 재는 게 좀 정확하겠죠. 물론 뭐 부자 모드로 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부자 모드로 해놓고 뚝 눌렀더니 바로 삐 소리 나는데 이렇게 좀 약간 비틀면 삐삐삐 샀다가 그런 건 접촉 불량이겠죠. 그럼 교체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재시면 되고요. 탈거 상태에서. 실장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이제 이러는 거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그죠? 0.75ohm, 그죠?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3.35ohm 나오면 정상입니다. 이게 수십 ohm에서 수십 킬로가 멈춰있다 쭉 떨어지면 얘는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양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부자 모드에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그죠? 뭐 이게 정말 정상인 소리냐, 그걸 판가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를 직접 하다 보면 이 OSD 버튼 불량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패널 데이터 시트 보는 법. 보통 이제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 관계없는데, 수리 안 해본 사람은 이걸 갖다 뭐 매장에 따라서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갖다가 물론 요에 불행 중 다행에도 그게 맞는 패널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패널이 이 VCC가 5V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12V가 들어가는 거 있고, 옛날에 15인치는 3.3V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5V가 들어가는데 12V 들어가는 패널도 있어요. 그럼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불량이 난 패널, 내가 하는 부분에 이 개봉을 하게 되면 여기 패널 품번이 있습니다. 이 패널 품번은 LM170201이에요. 그죠? 이 LG 패널이죠. L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그 데이터 시트 사이트가 뭐냐면 alldataSheet.co.kr 많이 보죠. 여기에 들어가서 요 검색나 서치하는 부분에다가 LM1701 치게 되면 쭉 데이터 시트들이 나옵니다. 그 맨 위에 단에 보면 나왔네요. 그죠? 17인치 SSGA TFT LCD라고 나왔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딱 보면은 LCD 모니터는 해상도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최대 해상도가 얼마냐? 얘는 1180에 1024, 저 가로에 1280 화소, 세로가 1024 화소로 구성된 LCD, TFT LCD 패널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 이상 되면, 그죠? 풀 HD 같은 거 이게 지원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파워 서플라이 인풋 볼테이지, VCC 패널 VCC 전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그거죠. VCC 전압이죠. 근데 이제 보통 뭐 이 패널도 그렇고요, 레귤레이터도 그렇고 PWM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보면 미니멈에서 맥시멈 전압이 있어요. 미니멈 몇 볼트에서 맥시멈 몇 볼트까지 공급해주면 나는 동작을 한다, 정상 동작을 한다는 그런 이 표준 규격들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 최소한 4.5V에서 5.5V까지 가해주면 정상 동작된다. 보통 표준으로 다 5V를 쓰는 거죠. 어떠신 분은 그렇더라고요. 뭐 PWM에서 이게 전압이 몇 볼트를 가해줘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데이터시 찾아보면은 미니멈에서 맥시멈 사이에 전압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제너 다이오드도 파괴가 됐다, 이거부터 모르겠다 그러면 PWM 데이터시트를 찾아보면은 미니멈 얼마에서 맥시멈 얼마다 그러면, 그죠? 그 사이에 있는 제너 다이오드 있죠? 재질에 따라서 10V형, 뭐 12V형, 뭐 8V형 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표준 전압을 5V를 쓴다, 이렇게 패널 전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VC 전압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LVDS 커넥터에 보면은, 그죠? 커넥터에 보면은 보통 표준적으로 보면
좌측부터 1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8, 29, 30번 우측에 맨 끝에 있는 게 이게 VCC라고 그랬죠. 이게 여기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이쪽에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쪽에 VCC가 이랬을 때 이걸 갖다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꽂으면 타이밍 컨트롤러가 나가버리겠죠. 그죠? 여기 있으면은 이 VCC 전압인데 여기다 반대로 VCC 꽂았다 그러면 이 1번, 2번, 3번은 뭡니까? 입력 전압이네요. 그죠? 타이밍 컨트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 타이밍 컨트롤러가 뭐 전소가 되든 뭐가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시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패널을 교체할 때 보니까 얘는 뭐냐 28, 29번이 파워 서플라이 오버트 VCC다 나오죠. 여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메이커마다 여기가 있고 그런 게 많다 이거죠. 그러면은 뽑을 때 수리하기서 이 커넥터에서 뽑을 때 여기다가 그죠? 요 윗면이라는 여기다가 뭐 그 유성펜으로다가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그게 윗면이다. 이거 윗면에 뭘 반대로 꽂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VCC가 일로 가버리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패널이 VCC를 몇 볼트를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VCC 핀은 몇 번 단자가 핀맵에서 몇 번이 VCC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패널 종류에 보면요, 패널 종류는 뭐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잘 모르셔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 TN 패널이라고 있었어요. 이것은 요즘 안 쓰죠. 왜냐면 시야각도 안 좋고 응답속도 느려서 안 씁니다. 요즘 쓰는 게 뭡니까? IPS 패널이죠. 얘는 시야각이 넓고 색전이 굉장히 풍부해서 주로 이 패널을 많이 쓰고 있죠. PLS하고 VA 패널은 이 전문가용으로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이 이런 많이 쓰는 모니터고, 보통 보편적으로 IPS 패널을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면 시야각이 넓어요. 이게 시야각이라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온 영상하고 측면에서 바라온 영상하고 거의 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옛날 TMP는 뭡니까? 정면에서보다 옆으로 보면 화면이 화면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 그게 시야각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IPS 패널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야각이 넓어서 옆에서 봐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죠? 시야각이라는 게 그거죠. 그죠? 뷰잉 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어떤 사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상하 좌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본 것 같이 밝기나 명암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죠?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 명암비라는 것은 뭡니까? 밝고 어두운 부분에 대한 거죠. 명암비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보통 1000대1을 많이 쓰는데 명암. 그러니까 이거는 모니터 살 때 우리가 고려사항이다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주사율이라는 게 있죠. 스케일링 레이트라는 거. 자, 우리가 영상을 뿌려줄 때 이 주사율이 있어요. 이렇게 뿌려준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지금 60Hz라는 모니터 보통 옛날에 TN 패널 같은 거 60Hz짜리 많이 썼어요. 요거는 뭐냐면 초당 60개 정지 화상을 보내주는 거죠. 정지 화상을 초당 60개를 보내주는 걸 보내줌으로써 정지 화상이 연결돼서 동영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사율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60Hz를 잘 안 쓰고요. 보통 120에서 144Hz짜리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요즘은 이제 모니터가 게임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죠? 프레임 레이트가 좀 높아야지 아주 렉이 없이 아주 부드러운 화면을 유지하면서 가죠. 그래서 요즘은 보통 120Hz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144메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V 같은 건 250Hz짜리도 많이 쓰는데, 이 헬스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요. 그죠? 그래서 이제 TV에 보면은 60Hz를 받아서, 그죠? 120Hz를 변경하는 안에 FRC 보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걔를 화면을 한 장씩 더 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면이 60Hz에 비해서 120Hz짜리는 뭡니까? 1초 동안에 정지 화상을 60개 보내는 거하고 120개 보내는 거하고 144개 보내는 거하고 250개 보내는 거하고, 그런 모니터를 가지고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축구 경기를 봤을 때 어떤 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일까요? 그죠? 이 주사율이 높은 게 당연히 좋게 보이겠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게임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주사율을 많이 봅니다. 이거를. 그죠? 주사율을 많이 봐요.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구형 모니터를 사시는 분은 좀 후회를 하시는 분도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뭐 수리할 때도 참조가 되고, 또 본인들이 구매를 하시거나 누구한테 뭐 소개할 때도 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 응답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응답 속도. 예, 그것도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밝기, 해상도는 거의 고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가능한 뭡니까? 4K를 요즘은 이제 울트라 풀 HD라고 하고 4K 화질을 지원되는 모니터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향후를 봐서라도. 그죠? 보통 보면 이제 풀 HD, 그죠? 1920에 1080 풀 HD를 지원했는데, 요즘은 게임도 보면 4K 이상 지원되는 거, 동영상도 4K 이상 지원되는 아주 가면 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죠. 우리 뭐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라든가 CCD 렌즈라든가 아니면 뭐 액션캠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캠코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화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로 봤을 때 그런 좋은 화질을 지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발달로 인해서 그런 거죠. 옛날처럼 구형 뭐 아날로그 캠코더 찍어서 올린 거면 화질이 이렇게 나오질 않죠. 아주 화질들은 너무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비율이 예전에는 4:3하고 16:9를 썼어요. 요즘은 16:10, 21:9 이런 화면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건 뭐 소프트웨어로 조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원되는 모니터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연장이 좋으면은 고장 요소를 좀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하게 우리가 수리를 할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빨리 고장 요소를 어디가 고장인가를 알아야, 그죠? 수리 단계를 줄일 수가 있는, 즉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나름대로 지그라든가 연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난해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패널 테스트 지그를 제가 전번 강의도 소개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니터가 불량이 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화면이 약간 이상하게 나와. 그죠? 뭐 스며 현상이라든가 가독성이 떨어진 현상이 나와. 야, 이거 패널 불량 아니야? 이거 뭐 AD보드 불량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뭐 두 개 달라면 힘들잖아요. 이것이 패널 불량인지 아니면은 이 AD보드 불량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패널 테스트 지그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패널은 정상이 같은데 온 누르면 백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아. 그럼 백라이트 테스트도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먼저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패널 불량인지 백라이트 불량인지 아니면 AD보드 쪽에서 불량인지를 우리가 먼저 큰 대요소로다가 그죠? 제너럴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패널 불량이다. 그러면 AD보드하고 다른 거 제껴놓고 패널 쪽만 뒤지면 될 거 아닙니까? 패널은 정상이야. 잘 나와. AD보드 쪽이네. AD보드 쪽으로 우리가 단계에 들어가면 한 단계 내 두 단계의 수리 어떤 그런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뭐 버튼의 의미는 이제 동영상으로 그냥 보여드리고 이건 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사용 방법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요거는 뭐 보통 한 돈 10만원 주면 사는 것 같아요. 자, 조작 버튼은 어떻게 하냐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 12V 전압을 인가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12V 인풋이 있네요. 그럼 전압이 들어와요. 요거는 뭐냐면 모니터에 따라서 해상도가 있다고 그랬죠. 자, 17인치 모니터 하려면 1280, 1024에 그럼 37번으로 맞춰야 되겠죠. 1920에 1080을 지원된다. 그럼 뭡니까? 51번에 51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패널 전압이 3.3V VC가 들어가는 게 있고 5V, 12V가 있어요. 예전에 15인치는 3.3V죠. 지금 5V를 거의 쓰죠. 12V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 토글 방식으로 꾹 누르면은 전압 변경 누르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연결하고 나서, 그죠? 여기 보면 테스트 화면이 있어요. 테스트 화면이. 테스트 화면 버튼 누르면 모니터로다가 테스트 화면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테스트 화면 갖고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데스크탑에 있는 영상 신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죠? 윈도우 화면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화면이 나오겠죠. 조작 버튼은 간단하죠. 뭐 12V 전압 넣고, 그죠? 이 패널 데이터 시트를 찾아봤을 때 얘가 최대 해상도가 얼마인지를 그 번호를 여기다 맞춰놓고, 요 퀄리티 체인지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패널 전압 꾹 누르면 토글 방식입니다. 3.3V를 갖다가 또 꾹 누르면 5V로 가요. 뭐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메인 전압, 요 케이블을 다 연결해놓고 요게 메인 스위치예요. 그러면 패널 전압하고 인버터 전압이 공급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패널 테스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패널이 뭐 고장이나 들어왔는데 이게 패널 불량인지 뭔지 몰라. 일단은 여기다 인버터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LVDS 케이블을 갖다가 여기다 장착을 한 거죠. 여기다가 지금 테스트하고자 한 패널에다가 넣습니다. 여기다가 꼈죠. 자, 전원을 이제 인가해야 되겠죠. 12V를. 이때는 뭐냐면 패널 전압하고 인버터는 아직 동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스위치를 조정을 해서 요 맞춘 다음에 해상도를 패널 VC잖아요. 5V짜리 패널이죠. 5V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제 이 패널 VCC하고 인버터가 공급이 되는, 전압이 공급되는 거죠. 자, 정상이죠. 이 패널은. 여기 테스트 화면이 있어요. 안에 내장된 화면을 오토로 하려면 밑에 오토 버튼 있으면 누르면 이게 돼요. 이 줄 가는 것은 왜 고장이 아니고 제가 37번을 맞춰놔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맞춰놔서 이런 거, 이 고장은 아닙니다. 자, 급하게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써요. 이것도 불만족스럽다. 그럼 여기다가 데스크탑에 있는 RGB 신호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그럼 윈도우 화면이 정상이 뜨면은, 그죠? 얘는 정상이겠죠. 근데 대부분 이거 갖고 테스트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해상도를 잘못 맞춰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지금 그 RGB 코드를 꽂은 거예요. 데스크탑에. 자, 깔끔하게 나오죠. 이 패널 불량이 아닌 거죠. 자, 이제 패널 불량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패널 2에 AD 보드를 뒤지면 되겠죠. AD 보드에서 무슨 신호가 잘못되든가 스케일러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신호가 문제가 돼서, 그죠? 화면에 이상이 나왔던 증상이에요. 그럼 뭐야? AD 보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양법 판별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패널 테스트 지그가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제 모니터 불량 중에서 LVDS 케이블 접불 불량도 많다고 그랬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